들어가는데 요즘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, 참 그렇죠. 감기가 잘 낫지가 네, 않습니다. 뭐 요즘 네.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자, 두 번째 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제 대국민 담화를 제가 딱 보면서 제일 절망감을 느꼈을 사람이 누군가? 라는 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이재명은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. 빨리 뭔가 진행을 해서 사실요 이재명한테 제일 좋았던 안은 원래 이 당의 TF에서 만들었던 2월 하야 3월 하야 벚꽃 대선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았던 안이거든요. 사실 그렇습니다. 예. 그거는 확실하지 않았습니까? 사실 그렇습니다. 근데 네. 그거를 물리치고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탄핵으로 가면서 지금 보니까 어제 쭉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정말 자기가 탄핵으로 가서 내란죄에 대한 다툼을 벌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뭐 제가 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 경우의 수가 한 세 가지로 지금 네. 예측이 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현재 결정 시기에 따라서 대선이 내년에 언제 치러지느냐. 첫 번째가 4월 벚꽃 대선. 그리고 두 번째가 5, 6월 장미 대선. 5, 6월. 네, 그리고 이제 7, 8월 폭염 대선. 뭐 이 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한동훈 대표는 가장 빠른 거를 선택한 거예요. 사실 4월 대선 그게 뭐냐면은 2월에 그 퇴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60일 이후에 이제 헌법에 정해진 60일 이후에 그 대선을 치르면 이제 4월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월, 5월, 3월에 퇴진하고 5월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그 장미 대선보다도 더 빠른 뭐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제시를 한 겁니다. 네. 한동훈 대표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나 이제 국민의힘이 그 조기 퇴진 로드맵을 얘기를 하려면 헌재의 탄핵 과정보다도 이 조금이라도 빠른 거를 제시를 해야지. 그보다 더 느린 거를 제시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있다 대선한다든지 그렇죠. 뭐 한 10개월 있다 대선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기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서는 이 로드맵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냐. 뭐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기 퇴진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게 2달 후 퇴진, 넉 달 후 대선이라고 하는 게 로드맵이 사실 이재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 경우예요. 근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? 저는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저거는 용산도 안 받고 저기 야당도 안 받을 거다. 그러면 그냥 탄핵으로 이게 진행되는 흐름일 거다. 근데 이재명 대표 그때 딱 나오자마자 뭐 거의 그런 식 아닙니까?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이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제 뭐 탄핵밖에 답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탄핵이 가결되고 탄핵 헌재 심판이 뭐 최소한 뭐 저기 석 달에서 넉 달 뭐 심지어 6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제 두고 보세요.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 시위하잖아요. 여의도에서 이제 이제 집회가 있잖아요. 이제는 저 헌재가 있는 어딘가 거기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 아마 몇 달 동안 진짜 거의 이렇게 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이제 헌재 앞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또 이제 그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들이 이쪽이나 저쪽에 양쪽에서 벌어진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국정 공백이라고 하는 혼선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그걸 최소화시키고 국정에 대한 이제 공백을 줄여 나가면서 질서 있는 퇴진하자라고 했던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용산도 싫다고 그러고 뭐 이쪽도 야당도 싫다고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내일 그것까지 이제 길이 가는 건데 뭐 그런 와중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거를 발로 걷어찼어요. 걷어찼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의 수에서 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러면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지금 나오는 지금 전반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.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. 이게 처음에는
굉장히 빨리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어요. 네. 이게 이제 지금 헌재 변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을 했다고 그러죠. 아니 뭐 본인 근데 안 나갔잖아요. 네. 17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몇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야, 이번에는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다. 이게 워낙 명확하다. 아하. 사안이 명확하다. 명확하기 때문에 한두 번이면 끝나. 그러면은 2달이 아니라 한 달 안에도 이게 그 헌재 결판이 나면 야,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.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중단시키고 내려오게 만드는데 뭐 변론 한두 번 하고 끝낸다는 거는 뭐 이제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내란죄라는 거가 이게 이제 규정이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헌법학자들에 따라서 윤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이게 통치행위에 들어가느냐. 물론 통치행위에 들어가더라도 통치행위도 법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이제 견해가 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윤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제 변론을 하겠다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생중계해 달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마 헌법학자들을 대거 동원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내란죄 이제 보시면 일단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. 요 잘 핵심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입니다. 이 국가의 어떤 이 국가의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? 역할들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문란하게 한다. 즉 지금 쟁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국회에 들어간 거. 국회는 왜냐하면 지금 기상계엄에 보면 국회에 직접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즉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이 자체를 지금 이 부결시킬 즉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. 그거를 방해했다는 거.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.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갖고 나오려고 했던 거. 이것도 이제 헌법기관의 어떤 이 문란케 하는 거.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폭동을 일으킨 자인데 폭동이 과연 됐냐? 미수냐? 폭동 미수는 폭동이 아니냐?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어떤 논쟁거리가 이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나 그거 안 막으려고 그랬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이 당시 사령관이나 배원군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끄자마 내라고 했다. 이런 지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헌재는 어떻게 하면요. 지금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중에 또 몇 명은 또 4월 달에 임기가 끝나요. 그러면 이제 지금 3명을 국회에서 임명한 사람들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무엇부터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내란죄 관련된 것들을 다 스타디해요. 헌법 연구관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내란죄의 어떤 정의, 내란죄의 규정을 뭐냐 이거부터 쫙 연구를 합니다.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논쟁을 벌이죠.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또 하나 있습니다. 우리 이 헌법 51조에 보면요.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재판이 진행되잖아요. 그러면 이 재판의 판결 전까지 헌법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예. 그게 바로 손준성 지금 검사가 해당됐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 뭐 내지는 뭐 영장을 치고 또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된다 빨리. 그래서 이제 이걸 정지시켜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차피 뭐 탄핵이 가결되면 뭐 정지가 되는 거니까.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상당히 다른 면이에요. 네.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이상하다 생각한 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네. 뭐 이게 뭐 특정한 죄가 아주 그냥 재판 뭐 대법원까지 다 밝혀져서 그 탄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 각종 사안에 대해서 소추된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잖아요.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도 되기 전에 된 거예요. 맞아요. 네, 기소도 되기 전에. 이제 탄핵 결정이 되고선 보름 있다가 이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죠.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. 맞습니다. 네,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야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면 그건 사실 이제 그 헌재 심리라는 게 좀 단순한 거 아니냐. 네. 뭐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
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렇게 그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실 대통령이라는 어떤 국가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굳이 내란을 왜 일으키냐? 맞아요. 그럼 반역을 왜 일으키냐?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논란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에요. 네. 4월 18일. 그래서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? 문영배 이미선은 또 좌파잖아요. 그렇죠. 둘 다 문재인 때 네. 임명된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4월 18일 날 이제 그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빨리 했는데 그 전까지 할래도 그러면 이게 그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인데 그러면 만약에 탄핵 소추가 되면 그러면 이제 총리가 그렇죠. 그걸 해야 총리가 되네요? 해야죠. 총리가 해야죠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이후까지 가면 맞아요.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그 변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단 6명이잖아요. 그럼 6명이 몽땅 다 그 합의를 해야 이게 이제 그 탄핵이 이루어질 텐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게 안 된다. 네.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1명 내지 2명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은 1명인데 뭐 2명 한다 또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. 네, 2명 이제 하는 겁니다. 이걸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된다. 근데 만약에 4월 18일까지 안 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. 이제 그렇다라고 볼 때 가장 걸려 있는 게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날짜 계산하고 있을 그 쪽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날짜 계산 비가 말라. 엄청나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저번에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이제 네. 선거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가 과연 언제 이제 2심이 나오고 언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냐, 이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